안녕하십니까. 청운당 역학 이야기 임재훈의 청운당 역학 이야기에서는 오늘 조국 청와대 비서실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의 이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지금 드루킹 사건이 지금 매스컴에 굉장히 그 태풍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을 강타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이 완전히 태풍으로서의 그 힘을 발휘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정이죠. 그죠? 아직 태풍이라고 그러기에는 좀 그러하고, 그런데 어떻든 드루킹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요지는 그렇죠. 과거에 이제 현 정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 현 정부 정치 세력들이 과거 2012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당선 과정에서 국정원과 군이 그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뭡니까?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되지 않았어야 될 대통령이 여론 조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 뭐 이런 과격한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절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그 대통령의 그 댓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과 군 기무사가 했다라는 얘기인데, 맞죠? 기무사가 맞죠? 어떻든 군이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부정하게 당선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받았고, 현재의 그 촛불 혁명을 주도한 세력들이 현 정권을,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정권을 부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죠. 하나입니다. 내가 그 정치 저 평론 프로를 그 매스컴의 평론 프로를 자주 보고 있는데, 이 그 매스컴에 가장 많이 등장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댓글 조작으로 부정하게 당선된 대통령, 이런 얘기죠. 거기에는 정부 조직이 관여하고 있었다. 근데 이제 드루킹 사건이 터졌는데, 이 사건은 그렇습니다. 물론 이건 정부가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부 조직의 이상의 그 어떤 그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 민간 조직에 의해서 여론이 댓글 등등으로 조작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한쪽에는 뭐 정부가 관여한 댓글 조작, 또 한쪽은 그 정부의 그 댓글 조작 세력에 맞서서 그 민간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어떻든 그것이 실체가 있은지 없은지는 아직 더 밝혀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추정상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부 조직이 조직적으로 했던 그 댓글 사건에 못지않게 민간에서도 댓글 등등 SNS를 통해서 심각하게 여론을 왜곡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죠. 가장 드루킹 사건의 요지는 이번 2017년 선거 때에 지대한 어떤 공헌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댓글 조작 등등을 통해서 선거에서 굉장히 어떤 중대한 공을 세운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분으로서, 정권에 대한 지분으로서 일본 영사관,
추천했고 그 추천이 실패하자 일종의 반기를 들었다. 이게 요지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제 그 드루킹이라고 그러는 그 존재가 흔히 여기서 과대망상인지 흔히 또 자기만의 생각이었는지 뭐 어떻든 그것은 더 그 사실을 까발리는 수사 명명백백한 그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지분을 요구하다가 거기에 정권의 실세가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드루킹이 일종의 반기를 드는 사건, 뭐 이렇게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흔히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실에서 중요한 것은 SNS 등등을 통해서 말이죠. 이 댓글 조작 등 여론을 조작한다라는,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뭡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지금 드루킹 사건의 그 댓글 사건이나 공통점이라는 얘기죠. 그죠? 중요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국민을 상대로. 그러니까 국민을 완전히, 국민은 개돼지다라는 얘기가 한 몇 년 전에 유행어처럼 떠돌았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한 51% 또는 뭐 40 몇 프로로 48.7% 등등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그냥 그 정권이 끝나고 나니까 그 대통령을 아예 부정해 버리죠. 그 대통령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왜 이런 풍토가 가능했는가라는 것을 되돌아 보았을 때에 문제는, 요지는 여기 있는 것 같으네요. 댓글 등 SNS 등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론을 조작해 가지고 정권을 만들 수 있다. 권력을 만들 수가 있다. 권력은 어디서 나오죠? 헌법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헌법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이 헌법으로부터 나오는 이 합리적인 이 권한을 댓글 조작을 통해서 얻고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까뭉갤 수도 있고, 뭐 등등, 이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정치 세력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붕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막 바람몰이를 하면은, 뭐죠? 없었던 호랑이도 만들어내고, 그죠? 황금도 녹인다. 뭐 새도 녹인다. 뭐 이 떠드는 이 이빨만 잘 까면 새도 녹인다라는 얘기죠. 그죠? 참 대단한 정치 풍토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그것을 많이 느꼈던 것이,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쓴 지가 한 5년 가까이 됩니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다음 아고라라든지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글을 올려보면은 왜 있잖아요. 내가 느꼈던 것은 어떤 굉장한 어떤 조직에 의해 가지고 많이 그 뭡니까, 웬만한 이 자기네들의 그 정치 성향에 맞지 않는 그런 글이 올라오면은 아예 읽혀지지도 않게끔, 노출도 안 되게끔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아고라 같은데 또는 네이버 같은 데는 아예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만, 내가 그걸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 다음 같은데, 거기에 내가 느꼈던 것은 이것은 특정한 정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론을 충분히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그 어떤 분위기를 몰아가는 곳이구나 싶어서 아예 토론방에는 참가를 안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웬만해 이제 가장 서민적이고 가장 그 통제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해 왔었어요. 근데 물론 그렇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그럼 당신이 네가
그만큼 뭐 걸 재주가 없다든지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없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드루킹 이 사건을 보았을 때 그것이 조직적으로 어떻게 그쪽 그런 곳을 그 여론의 광장 그것을 장악하고 그것을 왜곡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지금 마침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네요. 그죠? 나도 저러니까 그것이 가능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여기 지금 구글에 지금 유튜브를 지금 올리고 있지만 이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를 해요. 이 구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지금 한 석 달이 안 되거든요. 한 2달 조금 더 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나 네이버 뭐 그런 쪽에 어떤 그 내가 글을 올려본 그 경험하고는 전혀 다른 성과가 있단 말이죠. 그죠? 성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글은 상당히 공평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구글에게도 많이 좀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왜 나의 얘기를 그 다음의 아고라나 네이버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고 짓뭉개지 않았다 라는 관점에서 말이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것은 이제 서론이고 한 12분 정도 지났는데 그 서론은 왜 이 서론 얘기를 했냐면은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내가 이 사주팔자를 잠깐 언급을 하고자 하는데 그 하기 전에 이 언급하기 전에 잠깐 여담으로 지금 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역학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관심 있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조국 민정수석 이 사주를 지금 들고 나왔냐 하면은 왜냐하면 쭉 이렇게 사주 분석하시는 분들이 그걸 쭉 이렇게 보다가 내가 중요한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조국 민정수석의 이 사주를 굳이 보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점이 있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왜 얘기하는가? 이 조국 만약에 내 얘기 내 방송을 조국 민정수석이 듣는다면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절대 그걸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뭐 드루킹과 같이 나는 이때까지 글을 썼다든지 이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사실을 왜곡해 가지고 전혀 근거 없는 말을 끼워 맞춰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 사람 정치적 목적도 없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전적인 예를 들면 역학을 얘기할 때는 역학의 그 원리 이 사주의 원리의 점에서 이런 현상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게 얘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내 얘기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분기하고 막 욕설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댓글이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전혀 이렇게 거짓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조용조용하게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이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뿐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만약에 내 방송을 보고 fun계하지 마시고 참고하시라는 얘기죠. 자, 이건 조국 민정수석의 이 사주입니다. 년, 월, 일, 시. 이것은 SNS상에서 나와 있는 생년월일이고 이 시는 이 정축시로 잡았는데 이렇게 이제 유명하신 것도 대한민국 유명한 역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있는데 이분들이 그 낳는 실을 잡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 축시가 옳은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고를 해봤습니다. 참고해봤는데 역시나 이 축시가 옳겠다 라는 관점에서 이 축시를 잡았어요. 축시를 잡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를 그 정치에 물론 정권의 어떤 흐름하고 연관이 되어서 굉장히 기분 나쁠런지 모르지만은 참고로 들으세요. 예? 기분 나쁘면 안 보시면 되는 거고, 또 안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대비하라고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을사년 경진 경인 정축 이렇게 이제 이 사주가 성립되었습니다. 이 경인시가 말이죠. 이 경자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주를 많이 연구하신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겠지만은 나는 내 나름대로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하는 그게 있거든요. 이 본인이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사주를 간단하게 바라봅니다. 이 음양 오형의 이 조화, 특히 신살 같은 거 별로 안 보고 이 오형의 조화를 뭡니까? 목, 금, 토, 뭐 화, 수, 뭐 이 조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거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이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진월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편인이 되죠. 편인이 되는데 이 진월의 이 토, 월간의 토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세력이 비해서 이것이 경금은 약하다, 작다라,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작다라는 얘기죠. 자, 진월에 태어났으면은 이게 학문성이란 말이죠. 학문성이 다시 학문 공부를 잘한다든지 자기 지식을 쌓는다든지 열심히 책을 본다든지 등등 그 우량화와 같이 그렇게 열심히 지식의 영양분을 과다하게 섭취해 가지고 거기에 함몰될 우려가 있다. 그죠? 함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한가? 반드시 갑목으로서 함몰되지 않게끔 경금을 이 토를 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토의 기운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갑목이 안 떴어요. 갑목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갑이 있네요. 그죠? 갑이 이래 딱 지장간에 딱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다행입니다. 자, 요 형상입니다. 이 사주에서 경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사, 을사년 진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름으로 향하고 있죠. 뜨거운 여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이 충분하게 따뜻하다라는 얘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한가? 따뜻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태어나고 있는 그 훈훈한 여름에 태어나기 때문에 이 정화만 있으면 됩니다. 정화가 있어 가지고 경금을 다듬어 가련을 해야, 쇠를 녹여서 두들겨 패야, 그죠? 이 뭐 칼이 되든지 연장이 되든지 도구가 된다든지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로운 도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정화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정화가 있더라는 얘기죠. 여기 떠 있죠. 만약에 이 정화가 없으면은 조국이라는 사람은 그냥 대학 교수일 뿐이에요. 근데 민정수석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고 저간 이유는 바로 이 정화가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울로의 흐름에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전부 이 과학적인 실질적인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축인 진사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것이 축인 진사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쭉 가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요. 이거 묘자가 빠진 것 같아.
묘자가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묘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동방목국을 형성하죠. 동방기를 형하죠. 방위를 형성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인묘진 해버리면은 이 뭡니까? 이 목의 기운이 왕성하다 이렇게 되죠. 그죠? 목의 기운이 왕성하다. 그럼 요 방위를 결성하게 되면 여기 뭡니까? 금국을 형성하잖아요. 삼합 길게 멀리서. 그래서 이 경금이 두 개가 떠 있고 밑에서 목의 동방지를 형성하고 있고 연에 을에 정제가 떠 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왕제왕이 되죠. 신왕제왕이 되면은 이 사람은 부귀한 사람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부자다. 이 귀자는 빼버리더라도 이제 이 정화가 떠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되지만은 부자다. 그래서 강남 좌파가 됩니다. 꽤나 돈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자, 이 사조의 형상 모양이 딱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죠. 근데 딱 아쉬운 거는, 쉽게 얘기해서 아쉬운 것은 이 경자가 없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경자가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좀 무겁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자, 이 사람의 그 운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는 얘기죠. 26살에 울산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26살이 언제냐면은 이 축자운, 그죠? 이 축자, 이거 이운, 요거 운, 요거 운에 26살 경호년에 울산대학 교수로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쉽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는 그런 시기다. 자, 요게 뭡니까? 오자운이잖아요. 그죠? 오자 경호운. 세금자하고 불화자가 작용하는 그때에 울산대학교 교수직을 얻었다. 이 오자가 이 정화, 직장, 그죠? 이것을 받쳐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축자운에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요 운이 됐는데, 이 운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울산대학교 이제 교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언제 감옥을 가게 됐는가? 흔히 얘기해서 재판을 받았죠. 무슨 뭐 어떤 그렇습니다. 내가 그거 지금 지금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그래 이제 감옥을 가게 된 것이 언제가 갔느냐면 93년이란 말이죠. 1993년 이 계유년입니다. 계유년. 계유년. 그 어느 분은 이렇게 여기 임신년에 감옥을 갔다라고 그러는데 임신년이 아니고 분명히 계유년입니다. 29살 때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 계유년에 감옥을 가게 됐는데 자 그 운들을 한번 봅시다. 이거란 말이죠. 이 축자운에서 계유년 같으면은 계유년 그때가 5월이죠. 잠깐만요.
그때가 아마 5월로 기억이 됩니다. 5월 맞을 거예요. 5월달 정사 아니 정사. 이 정사월에 계유년 정사월에 그 판결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뭐 집행유예인가 뭐 그렇게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정사를 어떻게 됩니까? 사유축 건국이 되죠. 그죠? 건국이 되면서 이거 뭡니까? 이거 상관이잖아요. 그죠? 계유년 상관. 정관이 떴죠. 그죠? 정사, 정관이 화가 왕해지고 그 다음에 사유축 건국하면서 이 상관이 왕성해졌죠. 그죠? 이 상관이 정관을 바라봤다. 그죠? 이 반드시 관제가 일어납니다. 관제가 일어났죠. 근데 다행히도 이 추군이 빠져나가고 병자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조국 교수에게는 이 병화운이 좋은 운이었다. 그죠? 그래서 집행유예로 간단하게 끝나고 이제 저것이 됐는데,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이 조국 교수라는 사람에게는 이 자자운이 이 물숫자운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보니까 이력서를 쫙 보니까 그 자자운에 별로 두각이 나타난 곳이 없어요. 두각이 나타나지 않았더라. 그리고 이제 묘운, 목운, 이 목자운이 좋단 말이죠. 을해운이 이 해운이 왜 좋으냐? 요 묘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묘미 합이 되잖아요. 그죠? 자, 목이 왕성해졌어요. 을해 이운은 목이 왕성한 해다. 토탈 합쳐서 이 해자운이 물숫자운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갑술운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 갑술운이 지금 54세니까 이거 50세부터 들어왔으니까 작년에 정유년에 그죠? 이 갑자운에서 정유년 작년에 민정수석이 되었잖아요. 그죠? 민정수석 맞죠? 내가 자꾸 헷갈려서. 자, 이 왜 됐을까요? 자, 사유축 합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신강, 몸이 강해지면서, 신강하면서, 이 금의 기운이 강해지면서 뭐가? 정화운이 이것을 동착하고 있잖아요. 그죠? 같은 것이 들어왔잖아요. 연운에. 그리고 갑이,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예? 목을 생해주잖아요. 그죠? 목이 화를, 이 정화를 생해주지 않습니까? 일단 관운이 좋았습니다. 그죠? 작년에. 그래서 마침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서 간목이 들어와야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이 사주에서는 간목이 없으면 출세를 못 합니다. 간목이 들어와가지고 마침내 들어와가지고 그 힘을 보태고 이 경건과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내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 간목이 지장간의 여기에 밑에 아래쪽에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합니까? 고시 공부를 하지 않고 고시 공부를 그쪽을 하지 않더라도 명의 그 정부의 한 요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사주팔자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서에 옛날 서적에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말을 치어낸 얘기가 아니고 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제 술자운이 들어왔어요. 술자운. 자, 저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뭐 과거에 살아온 얘기를 했는 거니까 살아온 얘기는 했는 거니까 이제 그걸 저 뭡니까? 그 얘기는 필요 없는 것이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죠. 어떻게 될 거냐 이 얘기죠. 자, 술운이 들어갔어요. 술운. 예, 이제 술자운이 지나갑니다. 내년부터네요. 올해가 이제 54세고 마지막 지나갑니다. 올해가 무술년 아닙니까? 그죠? 자, 무술년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술자가 진술충을 하죠. 그죠? 혹시 얘기하려는지 모릅니다. 인호술을 하고 가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은 여기는 동방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기가 아마 이 인자하고 이게 진짜가 이게 술하고 합하는데 별 관심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관심이 없으니까 뭡니까? 이 술자가 사정없이 진을 갖다 때려버리죠. 진술충한다라는 얘기죠. 올해 조금 이제 민정수석이 좀 구설수가 있잖아요. 그죠? 좀 욕 많이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식 무슨 그 뭐 등등 그런 사건으로. 그 왜 그럴까? 바로 진술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자, 내년부터 이 술운이 진짜로 들어옵니다. 55세 때부터 55세에서 59세까지 이게 술운의 기간입니다. 술자의 기간이라는 얘기죠. 술자가 되면 이 술자가 운이 지나가면 어디를 공격해요? 자, 진을 충한단 말이죠. 진짜를 충하잖아요. 그죠? 그 아마 민정수석 좀 많이 힘들 것 같으네요. 그죠? 근데 오늘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뭐 그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 계자운, 그죠? 계유운을 주목하라는 얘기죠. 이 계유운. 이 계유운을 주목하라는 얘기입니다. 민정수석이 왜 그런가? 내가 전번에 아까 얘기했죠. 29살 때 집행유예 그 판결을 받은 그 구속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 그랬죠? 이 계유년에 일어났잖아요. 계유년에 일어나면서 그 사건이 왜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이 상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계유년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유자운에 들어서 사유축합이 되잖아요. 그죠? 금이 왕성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계자가 이게 상관이란 말이죠. 상관이 정관을 공격하거든요. 그죠? 관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관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28, 과거 28, 29세 때 그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에게 내가 이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잘 대비하시라는 얘기로 이것을 이 운을 피해 가시라는 얘기로서 시골의 촌부가 그죠? 강호에 한가하게 지내고 있는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그죠? 한가하게 그냥 이렇게 할 일 없는 한 할배가 조국이라고 그러는 이제 54세, 이제 55세네요. 뭐 나이는 저보다 뭐 제법한 나이가 한 6, 7 적습니다. 이게 이렇게 전하는 얘기입니다. 예? 조심하시라 이거. 계유 임신 이 운을 조심하시라. 과거 28, 29 이때 들어오는 이 운과 비슷한 운이 들어온다. 이 얘기를 오늘 이 얘기가 바로 오늘 얘기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처신을 하길 바랍니다.
뭡니까? 조심하시기를 바래요. 지금까지는 운이 괜찮았는데 이거 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국 민중수석 어때요? 내 혹시 왜 방송을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해줄 겁니다. 안 해줬을 거예요. 어떤 명리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어떤 뭐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그런 분들, 또 뭐 무속인이나 또는 뭐 그 명리에 도 떴다는 분들, 강남 잡하시니까 돈 많으시니까 웬만한 데 가서 다 물어봤겠죠. 그죠? 그러나 아마 오늘 내 얘기를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을는지 모르지만은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런 조화가, 천지 조화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조심하고 조심하면 되는 거니까. 오늘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재미있었다면, 얘기가 재미있었다면은 뭡니까? 구독 신청 한번 눌러주시고 그렇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